안녕하십니까, 강방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드디어 2022년 1월 27일 시행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형 참사들이 끊이지 않고 진행해 왔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참사, 세월호 참사, 그 외에도 수많은 참사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도 달라져야 된다. 안전에 대해서, 생명 존중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책임지는 경영자들의 의무인 것이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지향점은 안전보건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 시스템을 갖춰라, 체계를 구축해라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50 이상 사업장에서 일단 적용이 되고요. 시행이 되고요. 2년 후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하고 핵심인 거는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요, 아직 2년 남았다, 지금은 50 이상 사업장이다.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더 준비해야 되는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겁니다. 이 법은 굉장히 짧은 법입니다. 제가 카피를 한번 해봤습니다. A4지 4장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이 A4지 4장.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법이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율사들, 50인 이상 사업장의 기업주들 엄청나게 준비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법은 총 4장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4장 보칙, 총 16개 조항으로 되어 있고요. 시행령은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중대시민재해는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6개월 이상 치료를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1년 이내에 중독성 질병,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을 때, 3명 이상이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급성 중독, 벤젠, 톨루엔, 육가크롬, 순, 산업 현장에서 쓰는 유해인자들로 인해서 중독이 되어서 직업성 질병이 발생했을 때 3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양벌 규정입니다. 기관과 개인을 함께 처벌한다. 사망의 경우에 법인은 50억 이하의 벌금, 부상형 질병은 10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개인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경영 책임자 처벌한다. 사망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 대한민국의 법에서 하한령을 두고 있는 법,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를 이유로 1년 이상의 하한령을 두고 있는 법은 유일한 대한민국의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런데 형이 확정된 후에 5년 이내에 재범의 경우에 50%를 가산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거기에 형사적인 처벌뿐만 아니라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하겠다. 손해액의 5배 한도 내로. 이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의 의무 위반, 이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자, 징벌적 손해의 5배, 별로 감이 안 올 겁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40세의 노동자가
월 급여를 300만 원 받을 경우에 일당 10만 원이 되는 거죠. 40세에 300만 원, 그렇게 높게 측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자, 사망의 경우에 유족급여로 1301분 1억 3천이 나가게 됩니다. 장의비 121분 1200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1억 4200만 원을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러면 민사적인 손해액을 산정을 한번 해보면 이 사람이 65세까지 도시이동 노임을 적용해서 현과시키니 9억 6천만 원의 손해액이 됩니다. 현과시킨 금액을 포함 방식으로 해서 현과하고 생계비 공제하고 자기과실률 공제하고 위자료 산출하게 될 경우에 4억 3,300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까 받았던 근로복지공단으로 받던 산재보상금, 산재유족급여 1억 4,200을 공제하니 2억 9,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5배, 여기서 실질적인 손해는 2억 9,100만 원이 아니고요. 4억 3,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의 5배 한도 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물리겠다. 대한민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없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모 주에서 압수수색을 가지고 경찰들이 들어갔는데 옆집을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간이 흑인 여성이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나와 있는 상태인데 경찰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 사람이 보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주 정부는 32억을 배상해라. 그래서 즉각 배상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 엄청난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업이, 중소기업이, 50인 미만의 기업이 사업주가 1년 이상 구속됐습니다. 구속되고 사업주 10억에 벌금을 물게 돼요. 그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 50억 미만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5억 이하를 손해배상을 물어요. 100억대가 되는 거죠. 이것을 부담을 하고 대한민국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소기업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춰봤을 때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 중소기업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82%가 파산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그것보다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무조건 처벌하고 무조건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양벌 규정, 벌금과 구속,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법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는 경우 양벌 규정과 손해배상 책임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앞으로 이것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지켰을 때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조항, 첫 번째 인력 예산 등 체계 구축, 시스템을 갖춰라. 그동안 외연 확장,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기업이 달려왔다면 이제는 생명 존중, 사망사고를 줄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춰라. 이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발 방지. 이거는 다시 재발이 됐을 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명한 사항의 이행. 이것도 역시 재발했을 때 우리는 지금 재발이 나지 말자. 첫 번째 사고가 나지 말자.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의 준비를 대응을 하자. 사고 나지 않게 하자. 이 시스템을 가주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굳이 건드리고 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번째, 관리상의 조치. 이 관리상의 조치, 우리 그동안 관리상의 조치 잘하고 있다. 공장에 안전보건 책임자가 있고, 현장에도 다 안전보건 교육도 시키고 책임자가 있다. 그래서 관리상의 조치를 하고 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성의 조치는 여기에서 정한 거고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상의 조치는 최고 경영 책임자 너가 해라. 너가 직접 지시하고 너가 직접 챙겨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주는요. 개인사업자 사업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법인의 대표도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인을.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는 명쾌하게 개인사업자의 사업주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경영책임자 등. 이 법인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 등. 그러면 여기에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그 이외에 명함으로 사장과 대표이사, 등기상의 대표이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오너, 지배관리를 하고 있는 실질적인 오너, 회장이라는 명함 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 자, 4가지 조항에서 1항 체계 구축 및 그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 시스템은 이 9가지를 가지고 구축을 해야 된다.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시스템을 하지 않은 거다. 절대적으로 9가지 전체를 다 만족시켜야 된다.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고 하죠. 근로기준법은 그 기준 이하로 되는 것은 무효인 것이다. 이거 역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기준인 것이다. 이 이하로 이것 중에 하나를 소홀히 했을 때는 하나도 안 한 거다. 이래서 이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물론 50 이상 사업장은 2021년도 1월 26일 날 공포가 되고 1월 27일부터 1년간의 유예가 되어 있어서 1년간 율사들의 도움도 받고 자체적으로 시스템도 구축하고 준비를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행정 공포가 되고 이거 의원입법이다 보니까 행정기관과 어떤 그 지침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계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많이 준비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목표 1항 목표 및 경영 방침을 설정을 해라. 경영자,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의 경영 마인드를 갖춰라.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갖지 말고 공시해라. 종사자들이 있는 곳에 공시하세요. 액자를 만들어서 오너의 경영, 안전보건의 경영 마인드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전담 조직을 구성을 해라. 우리는 지역에, 공장에 안전보건 책임자가 있어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사업에 배치해라. 본사에 지방에 현장을 두고 있고 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으면 본사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라. 전담 조직은 2명 이상의 조직이니까 이거 돈을 써라. 이제는 돈을 써라. 사람 채용해야 될 거예요. 전담 조직을 구성하려면. 유해 위험요리 확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 돈 써라. 5번, 6번은 충실한 수행 조치, 전문인력 배치, 이거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 역시도 유지해야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법 처벌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별도로 받는다. 산업안전보건 책임자는 현장 관리자, 현장 감독자, 안전관리 책임자 처벌 별도로 받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 책임자 별도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전문 인력 배치하고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요. 종사자 의견 청취. 오너의 너의 머릿속에만 갇히고 있지 말고 종사자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라. 너의 직원뿐만 아니라 너하고 같이 함께하는 협력업체, 수급업체 그 종사자들도 다 포함되는 거다. 그들까지의 의견도 청취해야 된다. 발생 대비를 조치해라. 시스템적으로. 자, 산업재해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앰뷸런스로 가가지고 응급실 가서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응급실로 싣고 갈 담당자, 그 책임 119로 부를 수 있는 담당자, 또 이제 행정기관에 즉각보고를 해야 되겠죠. 행정기관에 즉각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담당자, 이거 119 응급실에 실려가면요 산업재해
119 구조원이 노동부에 즉각 전화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어느 산업재해 발생했다. 그 전에 너네가 전화를 해라, 노동부에. 즉각 보고라. 이제 산재 은폐 깊이 1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준비해라. 자, 도급 용역 위탁시. 수급에 대한 관리를 해라. 이제 도급인들 그냥 하청 주고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하고 납품하세요. 불가능하다.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서류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다. 서류로 모든 것을 말하는 거다. 50인 미만 사업장이요. 2024년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 9가지를 지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매일같이 준비하고 매일같이 서류화시키고 매일같이 기록 남겨야 되는 겁니다. 2024년 1월 27일, 8일 날 사고가 났다 칩시다. 이거 준비 안 돼서 즉각 구속인 거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9가지가 하나도 빠지지 말고 전체가 똑같이 톱니바퀴처럼 물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관리상의 조치 하고요. 도급 영역 위탁시 관리를 해라. 자, 도급 영역 위탁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날마다 가서 최고 경영 책임자가 하청업체 사장한테 너네 잘하고 있어 따지고 올까요? 이것부터 시작하겠죠. 시스템을 구축을 해갖고 너 와. 나하고 거래하려면 시스템을 갖추고 와라. 그것이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코샤 MS, 이거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 시스템입니다. ISO 45001, 이것은 글로벌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를 받아가지고 나하고 거래를 시작하자. 여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자, 의무 이행에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상의, 아까 4항에 관리상, 관계 법령 의무 이행을 보고받고 점검해라. 사업주 네가, 오너 네가 이사시켜서 관리받고 보고받고 지시시킨다. 오너 최고 경영자 너가 직접 해라. 이런 거고요. 의무에 대한 인력 예산을 조치하고 필요를 하고 필요한 예산을 조치를 해라.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보고받았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라. 안전보건 교육 관련 점검을 보고해라. 보고받고 점검해라. 또 교육 관련 필요한 조치를 해라. 이거 돈 써라. 돈을 써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관리시설,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처벌한다. 내지는 여러가지 조건에 맞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너네의 현장에 맞게끔, 너의 기업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준비하고 집행하고 시스템적으로 갖춰라. 예산을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안전보건에 대한 예산을 썼던 걸 보니 청해진 회원이 56만 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맞는, 너네 기업의 매출에 맞는, 너네 회사가 안전보건을 지킬 수 있는 여건에 맞는 예산을 재정적 여건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라는 겁니다. 양벌적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회장님 20시간에 안전보건 교육을 가야 됩니다. 가서 교육 받아야 되고요. 안 받으면 5천만 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시, 기업의 재해에 대한 것을 공시해야 되는 거고요. 2021년 1월 11일 대법원 양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양형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감경 요소가 있고 가중 요소가 있습니다. 감경 요소에 특별 양형인자의 감경 요소에 처벌 불원서가 들어갔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야 했을 때 감경 요소가 생깁니다. 처벌 불원서 뭐죠? 합의서를 가져가요. 돈을 줘라. 손해 액을 주고 합의서를 받아가면서 처벌 불원서까지도 받아와라 라는 거고요. 기타 양형인자에서 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우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어. 전문건설협회의 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대부분 양형 기준에는 산재보험이라는 내용이 문구는 들어가 있으나 산재보험은요 대한민국의 사회적 보험으로서 1인 이상 사업의 당연 적용 사업장입니다. 보험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가입한다 하지 않고 성립 신고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반 사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보험, 단체보험. 1월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따로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냥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따로 수사하고요.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산업안전보건범죄를 따로 수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노동부 특별감독관이 하는 거고 중도 시민재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별도로 따로따로. 근데 여기에서 역시 공이 처벌 불원서, 과실치사상 범죄에서도 들어가 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감경사회 처벌 불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벌 불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가입입니다. 보험은 가입이 돼 있을 때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이다. 단체보험. 2021년 12월 13일인가 11월 13일인가 여천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났습니다. 그 세 분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게 삼성생명의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사업장이었나 봅니다. 1인당 4억 5천만 원씩 보험료 지급. 자, 거기서 출발되겠죠. 보험료를 지급해야 처벌 불원서가 들어갔겠죠. 그런데 1월 11일 있었던 양형위원회는요. 다시 3월 29일 날 수정 의결하게 됩니다. 기존에 6개월에서 기본으로 6개월에서 1년이었던 기본 형량이 기본이 1년에서 2년 6개월 올라간 겁니다. 이 정도면요. 집행유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대부분 벌금,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집행유예 이런 거였습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었고요. 그로부터 1년 더 무서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겁니다. 이제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범죄가 손방명했다는 거 거기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표는요. 무죄가 아닙니다. 무죄가 아니고 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이 이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의 관심과 태도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예방을 해라. 시스템적으로 준비해라. 돈 써라. 그동안 묵인과 방치했다면 이제는 용납하지 않는다. 종사자의 대상이라는 것도 면밀히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 아닙니다. 우리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수급자의 회사들, 파견 근로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의 지배를 갖고 어떤 형태로든 지배 관리를 받고 있는 종사자들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중대재해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도 없다. 재해가 발생하지만 처벌도 없다. 하지만 재해가 발생한 처벌이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형법은요. 무엇 하면 처벌한다. 도둑질하면 처벌한다. 살인을 하면 처벌한다. 하면 처벌한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보건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답니다. 이 법은 영국의 과실치사법에서 그 모델로 해서 생겨난 겁니다. 이 법은 최초로 고 노회찬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를 했으나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당의 강임 의원이 다시 발의를 했으나 폐기에 대한 위기에 놓이자 고 대한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대국민 청원운동을 벌여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은미 의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등등 5사람의 위반했던 법을 하나로 취합을 해서 뭉뚱그려서 만들어진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영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은 2007년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8, 90년대 대형 참사에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모 단체들은 영국의 중대기업 과실치사법, 모 주에서는 기업살인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이 실효성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망사고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20년 우리나라 재해성 사망자 882명, 산재 사망 2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6명 이상이 출근을 했다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 법은 김용균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이 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새로운 법이 과연 사법부에 의해서 집행기관인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제대로 그 정신만큼 집행이 될 건지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형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 솜방망이 쳐버렸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영국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입니다. 호주에는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에서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고 8개 주정부 중 4개 주정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주와 기업을 동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한령은 없습니다. 영국은 기업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하한령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중대재해처벌법만이 하한령을 가지고 있고 가장 무서운 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캐나다형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실제로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대산업재해 처벌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마무시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의 출발점은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 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회사는 깨끗해. 우리 클린 사업장. 자동화 시스템 다 구축했어. 사람은 실수한단 말입니다. 기계도 고장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출발하단 말입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 됐는데 여기에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물건이 감시 배달이 왔는데 그 지나가다가 그게 넘어뜨려서 눌러서 죽습니다.
사람은 실수한다. 기계가 시스템적으로 공장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갑작스럽게 이 산업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뭔가를 준비할 때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써랍니다. 그런데 나 돈 없어. 처벌할 때요, 우리는 사실 다 준비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돈 없어서 못했다는 것은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에서 산재 예방 시설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또 각각 안전 법령들이 존재하는 국토교통부라든지 안전 관련한 관계법을 가지고 있는 부처에 가면은 지원금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면밀히 따져보고 챙겨서 시설을 투자하십시오. 뭐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안전관리 집중관리를 위한 자금도 지원을 해줍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요합니다. 사업장당 15건까지 보도자료 1월 3일 나온 거고요. 자금 신청이 어렵진 않습니다. 절차대로 홈페이지 나오는 절차대로 하면은요, 자금 소진이 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튼 자금을 융자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자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추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 안전보건에 대한 준비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 맞게끔 우리가 뭐 프레스라든지 이런 걸 쓰는 사업장이냐, 아니면은 뭐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이냐, 아니면은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는 데냐, 아니면은 발전시설을 하고 있는 업체냐. 거기에는 요즘에 다양한 중소기업에서 좋은 제품도 많이 나와 있을 거고요. 예컨대 컨트롤 판넬 같은 경우 있습니다. 모든 전선이 컨트롤 판넬로 연결되어 있었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곳에서 누전이 됐으면 판넬을 전기쪽으로 흘렀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냥 기존에 손을 만져서 전류가 터져서 대형 참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죠. 그런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이 시스템화 시켜서 만지지 않아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지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소리로 들을 수 있게끔, 이런 장치들,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 프레스, 요즘에 프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이 되어 있지만 더 해라. 화재 예방, 대형 참사가 화재로부터 많이 나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 이런 것도 다 화재로 이렇게 발생되고 많죠. 용접, 옆에서는 신나로 페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준비해라, 이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영국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영국 2008년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는데 중소기업들은 82%가 파산됐습니다. 중대재해 발생하고. 우리나라요, 50인 미만 사업장, 아니 100인 미만 사업장이요, 중대재해가 발생해갖고 걸려들었다, 82% 이상이 파산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00억 이상을 물고 살아난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구속, 대표이사가 구속됐을 때 변호사 비용, 법률적 비용,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 이것도 다툼의 소지 있습니다. 횡령의 소지가 있다. 개인이 구속됐는데 법인의 자금으로 쓴다. 이런 것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중대재해처벌법 일단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시스템으로 갖추고. 대한민국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율사들 엄청 뛰고 있습니다. 주변에. 준비하는데 반드시 율사들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비를 하시라. 나를 비껴가진 않는다. 내가 돈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용서하지 않는다.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